명절인데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어요? 뭐 다른 날짜를 잡을까 막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연휴가 길어서 연휴 중간에 관객 여러분들을 뵙는 자리가 한번 있으면 좀 편하게 많이 와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선정한 날짜인데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네. 오늘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예리입니다. 오늘 발걸음하기 어려운 여기 쿠시네마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절에고도 몇 번씩 봐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더 귀한 것 같고 오늘 저희 즐겁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쌤입니다. 이렇게 절에고도와 이연 배우의 인연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함께 뵐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요. 반갑고요.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연의 친구들 1탄에 오셨던 분들한테는 세계관 혼동이 좀 있을 텐데 거기도 패밀리고 여기도 패밀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쓰진 않지만 그래서 사실 저희는 친구들이라는 이름보다는 저희끼리는 진짜 자매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여서 4명이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어색한데 어쨌든 오늘 실수 없이 다들 입 조심하시고요. 다들 잘 공식적인 자리니까 진행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이연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한 만큼 어떤 인연인지를 각자 얘기를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연희 씨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어떤 인연들이에요? 네. 어떻게 친해진 사람들이지? 네, 인연. 우선 예리 선배, 예리 배우님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함께 작년이었죠. 네, 함께 그 여자 배우들이 조찬 모임이 있었어요. 다 같은 숙소에서 지내게 되니까 조찬 모임 멤버로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이제 인연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미 배우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반가워 전쟁 활동이라는 작품에서 저희 선생님으로 함께 촬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뒤늦은 막둥이고요. 이렇게 세 분이 이제 가족같이 지내던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되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 지금 해주신 것처럼 저희 셋은 원래 오래 같이 지내던 관계예요. 그래서 세미 배우가 항상 저희 모임의 막내였는데 이제 개막내가 들어온 거죠. 저희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막둥이로 들어와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 예리 씨도 저를 통해서 연희 씨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다가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다 같이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서 좀 친해진 사이예요. 이렇게 접점이 별로 없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친해졌나 궁금해 하실 것도 같아서 혹시 지금 그 인연에 대한 소개를 들으셨는데 첨언하실 내용이 두 분 있으신가요? 좀 빠진 내용이 있다던가? 네, 그리고 다 아시는 분들이 오셨을 것 같지만 저희 이렇게 티셔츠도 만들어서 후원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여드리려고 입고 왔는데 아무도 안 입고 와서 좀 배신감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아무 데서나 훌렁훌렁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무대에서 저렇게 또 저희 그 모임에서 세미는 삼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 사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 티셔츠는 그 리플래닛이라는 브랜드에서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만든 브랜드인데요. 거기서 좋은 취지로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의미로 이 세 친구가 모여서 같이 디자인을 한 티셔츠예요. 갑자기 왜 그 우통을 까고 티셔츠를 보여주나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오해 없이
첨언을 해드렸고요. 본격적인 절의 고도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임세미 배우 얼마 전에 최악의 악이 또 런칭이 됐어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작품 공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나마 또 홍보를 또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9월 27일에 공개가 됐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네. 네. 최악의 악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같은 날 하필이면. 아, 그러니까요. 절의 고도랑도 같은 날 개봉하고 공개가 돼가지고 어쨌든 연휴가 기니까 디즈니 플러스 요새 뭐 무빙 때문에 많이 보셨죠? 가입되시는 분들 많으니까 최악의 악도 같이 봐주시고, 두 분이 또 부산에 가실 일정도 있고 해서 10월이 굉장히 바쁜 일정 들이실 거예요. 예리 배우도 부산에 가시죠? 아, 네네. 요번에 미나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때 아이작 감독님이 오시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이제 GV를 하거나 뭔가 그런 자리를 갖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아이작 감독님도 이제 오시게 되고 해서 미나리의 얘기를 다시 한번 영화제에서 조금 더 오픈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배우상을 또 심사를 하게 되면서 조금 뭔가 일이 더 많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내려가면서 세미 씨가 출연한 또 세미 배우가 출연한 영화도 볼 수 있게 돼서 딸에 대하여도 볼 수 있게 돼서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영화의 비전 부문에서 상영을 하니 부산에서 또 영화 보시는 분들은 세미 배우 작품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언니들 근황은 끝이에요. 네, 언니들 근황은 끝이고 절의 고도 얘기해야죠. 일단 얼마 전에 두 분이서 절의 고도 영화 보셨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그냥 대략적인 인상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두 분 영화 보고 굉장히 좋다라고 계속 얘기하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절의 고도 어떠셨어요, 두 분은? 일단 좀 저는 보면서 뭔가 순례를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장면이 확확 시원하게 바뀌는데도 내가 하루하루 걸었던,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저 자신한테 많이 질문이 들어갔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연배우가 우리 막둥이가 이런 모습이 또 있었다니 하면서 또 그렇게 또 다른 모습을 보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 밤톨 같은 머리가 참 잘 어울리는구나,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라고 느꼈고, 또 저의 가족을 좀 돌아보는 영화이지 않았나? 그날 가족들한테 전화했거든요. 네, 그런 가족 드라마다 가족 드라마 장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고서 절의 고도가 좋았던 이유가 일단은 제목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저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 이제 GV를 하면서 감독님을 통해서 이제 그 제목을 들을 수 있었고,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영화를 보는 내내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평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들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그 메시지가 굉장히 잘 와닿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절의 고도를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영 배우가 절의 고도가 어떤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절의 고도를 오늘 처음 본 분이 계실까요? 오! 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세요. 절의 고도는 이제 바다 위의 외딴 섬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네. 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외딴 섬이지만 저는 결국에는 각각이 어떻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라기보다 그 섬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혹은 이 섬에서 저 섬을 어떠한 양태로 바라봐줄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상대적인 느낌이 있는 제목으로 영화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 얘기가 나왔으면 두 분도 그 제목에 빗댄 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각자 이 절의 고도라는 제목의 의미가 영화를 보고 나면 뭐 본인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혹은 본인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질 만한 포인트들이 영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읽었다면 두 분은 절의 고도라는 제목과 이 영화를 어떻게 연결하셨어요?
저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뭔가 다 각자 모두가 다 절의 고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떤 부분 나의 절의 고도가 있는데 그것을 타인에게 뭐 가족도 물론이고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의 절의 고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전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절의 고도는 어쩔 수 없이 타인한테 이해받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이해받고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절의 고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제목과 이어서 생각했을 때는 각자의 거리두기가 필요한 지점들이 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GV 하실 때도 인터뷰 기자분들과 얘기하실 때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나의 어떤 지점, 상대의 어떤 지점, 가족, 친구 이렇게 누구나 있는 어떤 자기만이 건들면 터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제 언니가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을 가까이 가도 되고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언젠가 다 만난다? 이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시점이든 그게 어릴 때든 나이가 들어서든 지금이든 그런 답을 잘했나요? 그럼요. 네. 그 세미 배우한테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희 중에 사실 불교의 세계관과 가장 좀 맞닿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나마 좀 세미 씨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관 안에서 이 영화를 이해하면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나요? 어때요? 불교의 가르침 혹은 본인이 수행하는 방식 이런 걸 빗대 생각해보면? 맞닿는 부분은 있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맹님으로 나오시고 또 이렇게 어쨌든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수행의 지점으로 닿아서 이렇게 좀 그 아빠와의 거리를 두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으로 딱 지정해서 선을 긋는 것들뿐만 아니 그것만이 어떤 수행이라고 보기보다 일상에서도 계속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정돈하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나의 성찰과 내 어떤 그런 후회 혹은 아니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미래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게 절의 고도에 살짝살짝 비춰지는 게 저한테 좀 수행의 지점에서 비슷하다? 제가 이제 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법륜스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또 연기적으로 지점이 다 있고 우리가 뭐 다음 씬과 전 씬과 이어져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막 이렇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일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저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게 좀 비슷했던 것 같네요. 지금 여기를 생각하게 하는 지점을 많이 떠올리셨군요. 그 연희 배우가 이 작품을 만나게 된 시작점에 대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얘기를 좀 해보고 가고 싶은데 배우마다 작품을 선택을 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시기마다 본인에게 필요한 작품을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이유를 찾아서 좀 연결을 하게 되죠. 근데 곁에서 저희가 가까이 보는 이현 배우는 어떤 외부의 기준으로 작품을 전혀 고르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유명한 감독, 유명한 작가 혹은 본인이 이걸 찍으면 되게 트렌디한 어떤 반열에 오르겠다 이런 식의 작품 선택이라기보다 본인의 굉장히 확고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그게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기준일지라도 본인만의 무언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친구는 꼭 필요한 순간에 자기 마음을 작품으로 한번 털고 가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곁에서 보면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절의 고도가 혹시 관련이 뭔가 있었을까요? 그 지점에 어떤 마음과 아주 강렬하게 맞닿는 게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 제 상태만큼 카메라에 잘 담기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어떤 제가 필요하고 고민하고 언제나 갖고 있던 그 질문들을 작품을 통해서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서 풀어내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내가 필요한 어떤 문제, 어떤 감정선에 대한 질문이 있는 작품과 다른 어떤 작품이 있다면 저는 아마 전자를 선택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쩌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저의 어떤 시간들이나 제 일들을 저한테 도움이 되는 식으로 선택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시간을 일했다, 돈 벌었다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일의 시간을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가 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일을 선택을 하는데 또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절의 고도는 언젠가는 저도 뭔가 수녀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던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그 어떤 지점들이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좀 편안하게 잘 몰입할 수 있겠다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순서를 조금 얘기해 주세요. 팬분들이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작품을 찍고 나서 어떤 작품을 찍었죠? 쭉 이어지는 인연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 바로 전 작품이 나의 가해자에게라는 KBS 단막극이었고요. 근데 그 단막극을 찍고 이제 절의 고도를 찍었죠. 그리고 절의 고도를 찍고 소년심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렇게 쭉쭉쭉 헤어스타일의 변화로 보자면 나의 가해자 때는 탈색을 한번 하셨고 그죠? 그 탈색에 푸른색을 입혀서 이 작품을 찍고 맞아요. 한번 밀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 자라날 때쯤에 소년심판을 찍고 사실 헤어스타일 연결이 작품에 이렇게 이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 즈음에 뭔가 기운들이 막 몰렸나 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진짜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그냥 운이 좋았다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모든 배우들이 매 작품과 본인의 캐릭터에 맞는 너무 잘 어울릴 수 있는 헤어스타일과 이런 걸 다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아마 다음 작품, 뭐 다음 미팅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지금 헤어스타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약간 반대가 있었거든요. 머리를 미는 것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한 1년은 쉬겠구나 싶었는데 소년심판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운명이자 엄청난 신의 도움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운이 좋았다. 예리 배우가 마이크 대지 않고 얘기했지만 뭘 해도 되는 시기였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잠깐 들려줬는데 두 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순간에 어떤 작품을 만나서 그 상황에 혹은 그때 내 마음을 한번 작품에 탁 털고 가는 좀 해소하는 이런 작품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두 분도 어때요? 저는 전 두 번이 있었는데 좀 많네요. 더 있나요? 그거 포함이 안 돼요? 영화만 생각했어요. 네. 네. 네, 청춘시대도 그랬고, 전 가족입니다도 그랬고, 그 영화는 최악의 하루도 그랬고, 미나리도 그랬는데, 최악의 하루에서는 뭔가 그때가 좀 정서적으로 조금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제 스스로 막 이러면서 지냈었던 시기인데 인생이 뭐 이러냐 막 이러면서 지냈는데 때마침 저보다 최악의 어떤 순간이 있는 여자를 만나면서 인생 뭐 있어? 이런 식의 뭔가 털어지는 기분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어떤 상황을 연기하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런 걸 느껴서 사실 시나리오를 택했던 건 아닌데 저한테 그런 느낌을 줬던
거였고, 그리고 미나리 같은 경우는 찍을 땐 몰랐어요. 근데 연기하면서 점점 알게 됐어요. 아, 이 사람들 되게 어린 사람들이고, 제가 연기한 이제 모니카하고 스티븐이 연기한 제이콥이 둘 다 되게 어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도 부모가 되는 이런 모든 경험들이 다 처음이었고, 이 상황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둘의 나이대보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연기를 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았겠다. 부모로 사는 것들이 되게 쉽지 않았겠고, 이 사람들도 처음이었구나. 이 사람들을 더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전 저의 가족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또 뭐가 털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이해한다고 해서 뭐 제 생활이 막 급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감정적으로는 털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두 분처럼 어떤 이렇게 털어지거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발견한다기보다는 찍으면서 느껴지는 거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어떤 저한테 물음표나 느낌표를 팍팍 삶의 좀 어떤 지표들을 하나씩 찍어줬던 것 같은데, 혹은 아니면 저희 어떤 외로움이 그 작품에서 사랑을 받을 때, 역할로서 사랑을 받거나 혹은 아니면 배역과 배역으로서의 상황이 따뜻해질 때 그런 게 해소될 때가 좀 있잖아요. 혹은 아니면 너무 동떨어져서 섬같이 그 절의 고도처럼 지내야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연기하면서 왜 이렇게 외롭지? 막 이런 감정도 느끼고, 작품이 끝나고 나서 뭐 예리 배우 언니랑 이제 작품을 했을 때 연애의 여름 같은 거 옛날에 그걸로 연이 돼서 만났었는데, 그런 거 할 때도 친구가 나한테 상처 줬던 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선역과 악역이 있다면 악역이라는 역할을 할 때 저희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저럴 수 있구나.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삶에서 전 그런 걸 배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치 책 읽고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처럼 작품을 하면서 혹은 작품을 찍고 나서 이렇게 얻어지는 포인트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터닝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지금 한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이 의외로 감독도 이거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작품을 찍어놓고 그 작품이 얼마나 흥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가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그 사랑을 온전히 체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우리는 가끔 쉽게 생각하잖아요. 저 배우는 저렇게 많이 사랑받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주니까 얼마나. 근데 실제로 제가 옆에서 보는 배우들은 그런 느낌의 어떤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마음의 상태보다 본인의 그 상태를 계속해서 좀 의심하고, 과연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냈나, 이런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을 때야말로 그 사랑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표정 조금 온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래고도 보신 이후에 연희 배우에게 오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볼 때 진아와 도맹을 좀 다른 식으로 구분해서 보게 됐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볼수록 오히려 마음의 상태가 좀 내가 봤던 거랑 거꾸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진아는 불안하고 도맹은 되게 편안해 보였거든요. 근데 도맹은 어쩌면 진아보다 더 불안하고 마음 안에 파도가 많은 상태였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쩌면 배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기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우리가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럴 때 다른 길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아의 입장에서 보면 도맹이라는 다른 수행의 길을 떠올린 셈인데, 그때는 기대감이라도 있잖아요. 뭐 지금은 엉망이니 이건 낫겠지라고 고르게 되는데, 그런데 막상 그 길에 들어서서 이것도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훨씬 절망스러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맹은 마음 안에 그 혼란이 엄청나게 있었을 텐데 아주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이구나, 어쩌면 본인의 불안을 감추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했어요. 근데 배우는 도맹의 상태를 연기할 때 실제로 어떤 마음을 읽어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음악을 하다가 연기를 하게 되는 거라서 근데 만약에 그 불안이라는 걸 제 안에 있는 거로만 생각을 하면 그 불안은 되게 제가 갈대 같은 사람 이렇게 잘 휘어지고 유연해야 하고 되게 갈대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성질을 되게 고든 대나무로 바꾸려고 해서 그래서 되게 그 안에 제 마음들이 되게 불안정했거든요. 원래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있으려고 해서 저렇게 있으려고 해서 자꾸 어긋나는 그 맞지 않는 그 퍼즐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저를 아프게 했었는데 아마 외적으로 보기에 도맹이 좀 더 불안해 보이는 건 본인의 어떤 감정들을 다 표현해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감정들을 편안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세이프티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으면 아마 진아가 했던 것처럼 모든 감정을 다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참고 참으면 결국 안에서 병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아와 도매에게는 지금 내가 무얼 외적으로 내가 그림을 하다가 수행자가 되고 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정리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맹으로 지내는 그 시간이 보기엔 되게 불안정하고 되게 많은 감정들이 표현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되게 건강하고 그 소화를 시켜야 하는 그 시간들을 굉장히 단축시키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걸으면서 만약에 걷는 속도라면 도맹이 중간중간 되게 열심히 뛰거든요. 모든 걸 이렇게 털어내겠다는 심정으로. 어쩌면 진아는 도맹이 되어서 뛰는 속도로 자기의 잔여물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혼란보다는 그걸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혼란보단 본인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아마 열심히 배우고 수행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음악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수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고. 근데 저는 그 답변이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윤철이랑 진아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행을 하는 걸 떠올리는 이 경로가 그렇게 이상하게 튀는 경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조각이나 뭐 다른 미술을 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그냥 가만히 막연하게 해보면 이거 하다 안 되면 뭐 장사해야 되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다른 직업군의 생각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왜 수행으로 튀지? 이런 어떤 놀라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자연스러운 경로로 받아들인다는 게 흥미로웠는데 세 분은 그 예술가와 수행자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윤철과 진아가 모두 그 생각을 하는 걸 저처럼 독특하게 바라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세 분은 직업상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저를 되게 참 피곤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미치겠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장 표현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이
것들로 인해서 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걸 알아버린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되게 좋지만 되게 반대로 나를 알고 세상과 끊어버리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냥 이것이 잘 안 되면 모든 걸 잠시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모든 걸 끊어내고 내가 내 안에서 날 잘 알고 세상을 잘 알아서 이 모든 어떤 굴레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알고 싶은 마음, 그것에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예리 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살아가는 게 참 수행이라는 생각이 저도 되게 많이 들고 삶을 계속 하루하루 그냥 유지를 잘 하는 것도 굉장한 수행이라고 드는데 저는 좀 FM으로 무용을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하루의 일과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수행자밖에는 없다는 생각들도 했었었고 저도 머리 감고 절에 들어갈까봐 가족들이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런 삶에서 오는 나 자신의 평온함들을 저는 조금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무용이라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할 때 저는 완전히 약간 몰입되는 타입이었어가지고 그 몰입되는 상황을 너무 좋아했던 것도 있었고 그때 약간 이렇게 다 주위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의 느낌도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고 근데 만약에 이걸 더 이상 하지 못한다면 그와 비슷한 삶을 찾는다면 저도 뭔가 그런 수행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까 이현 배우가 말한 것처럼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이제 같이 예술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병이 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하게 막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을 하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엔 수행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나 자신이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상태가 계속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건 수행자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진짜 예술하는 사람들은 신기하네요. 저희 계속 들으면서 나를 계속 표현하려고 하면 너무 좌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안 하면 몸이 아프지? 뭐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미 씨는 어때요? 네. 네, 그냥 수다 떨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가끔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인생이 뭐야? 이러면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좀 이런 같은 마음도 있는데 반대로 저를 비워내야 될 때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모두 다 공감하는 일일 테고 이게 단연 연기를 하는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도맹이 아버지처럼 혹은 아니면 뭐 예술을 한다든지 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너무 얽매여져 있으면 그게 정말 저를 사로잡고 막 움켜쥐어서 아무것도 안 되거나 거기에서 미쳐서 더 이상의 발전이나 어떤 사고가 딱 막히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수행이라기보다 그냥 바깥에 산책을 한다든지 자연에 가서 바다에 가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어떤 사람마다 수행을 한다고 느껴요. 저는 찰나찰나에 커피 한 잔을 한다든지 근데 제가 순례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이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런 대자연에 내가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산에 올라가서 보면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그 작품이 혹은 아니면 나의 스트레스가 나의 고민이
하면서 자꾸 털어내야지만 다시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꾸 수행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또 드네요. 진아와 도맹을 연기한 이연 배우의 연기를 두 선배 배우들이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한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뭐 공식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막 정색하고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뭐 잘 봤다, 뭐 열심히 했네, 뭐 이런 정도가 사실은 끝인데, 오늘은 조금 더 칭찬 감옥에 얘를 막 가둬버릴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연기를 보셨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절에보도 이제 첫 시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상현이를 만났어요. 언니가 보자마자 야, 와, 진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현이는 이상희 배우인데, 네, 상희 배우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뭐지? 걔 뭐지? 우리 그 나이 때 뭐 했니? 막 이러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 다 잘 앉아봐 이렇게 천천히 뜯어보자 하면서 한참 이제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잘한다, 정말 잘한다라는 얘기를 둘이 한참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뭔가 본인의 몫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연희가 시리즈물이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연기들도 너무 좋지만 영화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어떤 인물한테 이렇게 쭉 다가가는 모습을 볼 때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그 인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본인이 느끼면서 그 당시에는 그게 느껴서 한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배우들은 많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되게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감탄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잘한다 이렇게 진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잘한다는 거는 아직도 저희도 잘 모르고 아직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거는 전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진아나 도행으로서 너무 잘 존재해주고 있어서 되게 좋았고 너무 이 연기를 봐서 감사했고, 그리고 이 나이 때만 할 수 없는 그런 연기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 순간을 잘 채운 것 같아서 아주 칭찬해. 네, 그 상희 배우 언니와 예 배우님이 같이 와 할 때 저도 옆에서 와 했고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자면 이들이 또 스터디 멤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연기를 죽어라 파보자 하면서 전화할 때 왜 우린 저러지 못했나를 다시 한번 곱씹었고요. 똑같이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치기 어린 모습을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정말 연희도 저때 저런 순간이 있었나?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런 면모가 있었던 건가? 영화 끝나고 나면 저는 외국 배우 영화를 봤는데도 그 사람이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옆에 있는데 그날 정말 삐까뻔쩍하게 막 가죽 막 이렇게 반짝이는 에나멜 같은 거에 막 머리 웻 헤어 막 해가지고 적셔가지고 왔는데 정말 도맹의 모습이 없는데 좀 쓰다듬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 도맹을 받고 진아를 봤던 것 같아서 잘한다라는 건 당연히 기본적이었던 것 같고, 어쩌면 그 생태에 계속 그렇게 살아갈까.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이 두 분의 그 연기를 또 파고 들었을 때 이렇게 어떤 흥분의 어떤 수치에 딱 넘어갔을 때 몸이 막 바들바들 떨려요. 두 분 연기하는 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막 여기 빨개지고 막 살결이 막 핏줄이 터질 것 같은 연기를 할 때 나는 화나는 거 했을 때 핏줄 안 터지네요. 어떻게 터뜨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었고, 그때 이제 도맹이 울다가, 그러니까 아빠 없을 때 혼자 눈물을 훔치잖아요. 그 모습 보는데 그냥 갑자기 제가 혼자 막 확 눈물이 쏟아졌는데, 어쩌면 저렇지, 어떻게 저런 생태를 표현하지? 좋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세미 씨가 그 평상시에도 리액션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날 영화를 제 옆에서 봤는데 계속 아유 좋다, 아유 어떡해, 아유 너무 스타트가 싶다, 어떡해 운다, 어떡해 막 계속 이러면서 지금 예리 배우 왜 울죠? 왜 우시는 거예요? 왜 우는 거죠? 괜찮아. 본인의 연기하는 그 어떤 잘함을 생각하면서 우는 건가요? 너 잘했다. 너 잘했다. 진짜 대문자 F. 네, 저희 셋은 F고 여기는 대문자 T예요. 그래서 좀 안 맞긴 하는데 네, 어쨌든 왜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아니 그 세미가 아까 얘기했던 장면이 그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밤 받고 돌아서면서 울잖아요. 근데 보고 순간 아니 근데 연희 씨가 울 때 그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뭐 애같이 막 이렇게 우는 그때가 느낌도 있어. 맞아. 그때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저 연기 아니다. 저 진짜 터졌구나 약간 그거 리액션 정해진 거 아니었죠? 그 느낌 받았었어요. 그 장면. 그 장면이 진짜 좀 팍 왔었어요. 그건 진짜 이연으로서 찐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정해진 시나리오 속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중요 포인트면 중요 포인트는 이연이었으면 안 울었죠. 도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준 밤 때문에 이제 눈물이 나는 건데 본인은 잘 모르시는데. 이연이었으면 종환 선배가 준 밤에 내가 왜 울어? 내가 왜 어서 또 줘? 이러면서 이제 지나갔겠죠. 근데 이제 종환 선배를 아빠가 보고 있었고 나는 이제 도맹이었으니까 그 슛이 돌아가는 그 순간 종환 선배의 그 애드립에 이게 이렇게 확 도맹으로서 눈물이 나는 거죠. 아 그것도 애드립이에요? 네. 오. 밤을 그럼 주는 게 약속된 게 아니었고요. 아니었어요. 아, 그 씬은 여러분 사담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세 번째 테이크인가 했을 때 종환 선배, 종환 배우님이 이제 가사님이 좀 이제 그 촬영할 때 중간중간 이제 이벤트를 항상 넣으세요. 테이크에 가끔마다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그 중에 이제 한 테이크였다. 그럼 시장에서 딸기 싫어 포도라고 아니 포도 싫어 딸기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것은 이제 제 본인의 선호죠? 아니요, 저는 포도도 좋아하고 딸기도 좋아하는데 딸기도 좋아하시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할까 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했죠. 생각보다 눈물이 많아요. 맨날 그 시리즈물 같은 데서 불량 학생하고 맨날 너무 막 세게 말하고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해서 그런데 언니들이랑 있으면은 자주 운답니다. 고민 상담하다 울고 선배님들이잖아요. 고민 상담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울고 있고 웃는 모습을 많이 보셔가지고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아까 세미 배우가 그 얘기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연기하는 이연 말고 그럼 사람 이연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분이 보시기에? 사실 이거 들으러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찐으로 한번 털어놔 봐주시죠.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이연, 사람 이연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일을 좋아해요. 일을 좋아하는 것 같고 일을 잘하고 근데 싶어요. 노는 것도 좋아해요. 노는 거 정말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요. 쉬지를 못해 집에 붙어있질 않아요. 그리고 뭔가 본인이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는 사람이어서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되게 저희가 막 주변에 그런 얘기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MG랑 친구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MG? 너도 MG야. 우리 다 근데 MG야. 그게 어정쩡해요. 근데 내 자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되게 어른스러워요. 어쩔 땐 저보다 되게 어른스럽고 어쩔 때는 더 누나 같을 때도 있고 언니 같을 때도 있고 죄송해요. 언니 같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연희 나이 때보다 연희는 연희 스스로를 되게 잘 알고 있구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한 확신도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쎄요 저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슬슬 저는 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연희도 뭔가 스스로를 좀 많이 사랑하게 된 타이밍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다행이고 좋고 그리고 그냥 친하게 지내줘서 고마워요. 울지 마요. 나도. 네.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길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는 말이 나왔죠? 아, 일단 너무 강아지 같고요. 네, 정말 꼬리가 저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죄송해요. 여기 더해요. 아, 네. 여기 더한데 여기도 좀 더하고 어떻게 저렇게 어른스럽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제가 오히려 고민 상담을 언니들한테 할 때 나 막 이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땡깡을 부리고 있으면 연희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자 선배 기다려봐요 이러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쫙 이게 어떤 도를 아십니까?처럼 저를 막 수면에 빠뜨리거든요. 체면을 시키는 것처럼 이게 맞죠? 그럼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네 라고 저는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네라고 대답하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연희의 어떤 능력치를 정말 너무 높게 사고 그런데 또 놀 때 보면 아주 세상 신난 똥강아지처럼 저희 집 강아지보다 더 신나게 옆에서 같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또 저렇게 또 7렐레 8렐레 잘 놀러 다니지? 또 작품한다 그러면 또 며칠 전부터 또 집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을 또 보거든요. 그러면 저 모습은 또 뭔가 약간 자기의 삶을 아주 적절하게 건강하게 잘 배치하고 있지 않나? 좀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함께 내내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몰입이 좋은 사람이죠. 몰입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배우로서의 세 분의 장점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씩 달라요. 제가 느끼는 장점은 조금씩 다른데 연희 씨의 장점은 눈알이 좋죠. 그러니까 이게 눈이 좋은 거랑은 달라요. 눈알이 좋은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알에서 나온 어떤 힘을 화면에서 확 받을 때 엄청난 기운 같은 걸 받는 상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연희 씨는 눈알이 좋은 타입이죠. 그래서 제가 클로즈업 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눈알로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걸 확 이렇게 뭔가를 받은 기분이 남아있는데 각자 배우마다의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처럼.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칭찬은 절대 이제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거의 칭찬 오늘 이제 끝났고요. 괜찮냐고 물어보지 말자고. 네. 괜찮아지요. 그쵸? 연희 씨가 밖에서는 되게 강단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괜찮아요거든요. 저 이거 괜찮아요? 저 이거 괜찮아? 나 이거 괜찮아? 이런 식의 말을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가 괜찮아 지옥을 그만 좀 가두라고 얘기하죠. 이게 모든 상황에서 괜찮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작품이 나오면 약간 1초 단위로 그냥 걸어가는 장면인데 저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방금 걷는 게 어색하진 않았어요? 한 3초 봤는데 괜찮아요? 물어보 방금 안 이상했어요? 근데 저래 보더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은 그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본인도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굳건한 심지가 있었는지 그래서 우희 배우가 얘기했잖아요. 뭐 천우 배우가 너도 처음부터 칭찬 많이 받았어. 아 맞아. 처음부터 잘해서 그래. 우희 씨도 사실 저희랑 친한데 네. 한창 연기 고민이 너무 많을 때 막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괜찮아 하다가 약발이 떨어진 거죠. 이 괜찮아가 더 이상 안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현장에서 만난 천우희 배우가 조용히 너도 처음부터 잘한다 소리 들어서 그렇다라고 한마디를 하는 순간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아마 지금 예리 씨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선물 가져오셨죠, 연희 배우님? 맞아요. 네, 어떤 분들에게 이 선물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걸 이어갈 수 있을까? 네. 오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주실 분 있어요? 갑자기요? 뭔 맥락이야 이게? 아니 제가 이제 비밀인데 저희 카톡방이 있는데 이제 비밀이 아니게 됐어. 저희 팬들과 함께 있는 그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춤을 추는 자에게 제가 만든 티셔츠가 있는데 그 맥주를 들고 있는 강아지가 뒤에 이렇게 크게 박혀 있는 제가 티셔츠가 있어요. 만들었는데 그 그림은 이제 은성 기자님이 그리셨고 제작은 이제 제가 주문을 해서 리플리엔트에서 제작을 해준 저희 이제 티셔츠가 있는데 그거를 드리기로 했죠. 춤을 추시는 분이에요. 네. 오늘 생일이신 분 주면 안 돼요? 이 그러니까 타이밍에 만약에 뭔가 만약에 춤을 일단 추실 분 아 저요. 근데 여기 너무 본격 무대 아니에요? 올라와서 쳐야 돼요? 그 제자리에서 추면 안 돼요? 진짜 아이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본인이 원하실 수 있잖아요, 무대를. 올라와서 추시겠어요? 네. 오케이. 이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음악. 저는 그 아이이지만 배우님들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 원하시는 음악이 있을까요? 우리 네 그거밖에 제가 칠게요. 네. 저 너무 잘 봤어요. 아니 혹시 내랑 감각을 연결하는 게 혹시 여러분 이걸 한가위 이벤트 같이 생각해 주시면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완전 영광입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챌린지 같이 봐. 나도 몰라요. 나도 같이 줘. 안녕하세요. 저는 우와. 잠깐 좀. 셋, 넷. 아니 조금이야 이거. 잘 보내세요. 티셔츠 전달해 주시죠. 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한번 춤을 추셨기 때문에 그러게요. 생일자에게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주실 거죠? 그러면은 이 다음 춤 추실 분 없으시죠? 없죠? 그러면은 절에고도 사행시요? 아, 절에고도 사행시를 해주시는 분한테 이걸 드릴 거예요? 네. 지금 막 머리들이 분주하게 막 돌아가시는 가운데 준비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절에고도 사행시로 티셔츠가 생각보다 귀여워요. 자기애가 너무 많은 티셔츠라 그렇지 뜯을 수가 없어. 그냥 저희가 그냥 그 티셔츠 아까 세미 씨가 보여준 티셔츠 작업을 할 때 셋이 작업하고 있으니까 저는 구석에서 심심해서 각자의 캐릭터를 그냥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뭐 세미 씨는 흙 곰으로 그리고 뭐 예리 씨는 고양이 그리고 뭐 그림을 그려줬는데 본인은 맥주잔 든 강아지 그려달라고 본인이 정확하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 그림으로 티셔츠를 만든 거라서 그냥 저희끼리 장난처럼 시작된 게 지금 일이 좀 커지긴 했는데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절에고도 사행시 혹시 하실 분 계신가요? 오, 저기 손 드셨어요. 네. 오늘 연희 씨가 직접 띄워주시는 게 좋겠어요. 저 찍을 거예요. 땡겨가지고. 아,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절, 절망하지 말아라. 해, 해가 반드시 너에게 뜰 것이다. 오, 고, 고독은 쓸쓸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쓸모 있는 감정이다. 오, 도, 도망가지 말고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나가보자. 우와. 우와. 티셔츠 마저 전달해 주시죠. 시인이. 감사합니다. 티셔츠가 반팔이어서 계절감이 조금 안 맞긴 한데 이너로 이너로 입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뜯어보셔도 돼요 지금. 얼마나 자기애가 많은 티셔츠인지 한번 뜯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관객 질문을 받아봐야죠. 오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비록 선물은 끝났지만 한가위 대잔치도 선물의 개수는 정해져 있답니다. 네.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이쪽에. 뒷부분에 멧돼지가 나오는 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분들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감독님 저기 지금 뒤에 앉아 계신데 저기 미영 감독님이 앉아 계신데 멧돼지가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상처가 나 있는데 그때 그게 있었는데 완전히 까먹어가지고 잠깐만요. 그 너무 크게 웃었어요. 누구예요? 지금? 아니 저는 멧돼지를 여기 상처 나 있잖아요. 그게 어떤 저희 드라마 속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멧돼지를. 그래서 어쨌든 공격하지 않고 지나갔고 이게 되게 감독님 있을 때 처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분명히 멧돼지를 잡는 그 갈고리? 그걸 분명히 사람이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윤철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등장을 하는데 공격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서 가잖아요. 그게 어떤 용서이자 그냥 또 다른 이 영화 속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멧돼지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맥상통한 어떤 용서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멧돼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 혹시 보태실 얘기가 있다면 생각도 안 했는데 저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저는 멧돼지를 화면 속에 봤을 때 처음에는 하고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똑같이 자신의 영역이 있는 동물인 거잖아요. 그 동물도. 근데 인간도 똑같이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어쨌건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동물도 공격을 하게 되고. 근데 똑같이 저도 공격하지 않네? 라는 그 긴장감이 계속 있었어요. 공격하면 어떡하지? 라는 긴장감이 계속 있었는데 전 상처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 멧돼지가 돌아서 이제 잘 자신의 길로 다시 갈 때 뭔가 이것도 어쨌건 같이 살아가는 방법인 건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었어가지고 전 용서까지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제 저 멧돼지도 어느 정도 인간과 타협한 선인가? 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네, 질문하신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저는 어쨌든 동물권적으로 봤을 때, 네, 일단 영화에 동물이 나오면 궁금해요. 저거 CG인가? 왜 넣었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저렇게 영상으로 나왔을 때, 작품에 녹여져 나왔을 때, 어떤 우리가 침범한 거 아닌가? 예리 배우 언니의 말을 더 덧대서 얘기하면 우리가 산을 침범하지 않았나? 우리가 자연을 침범한 거 아닐까? 그런 찰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각자의 시각에 따라 또 달리 보이는 장면이었을 거로 생각하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관객분? 두 분이 동시에 드셨는데 일단 그쪽에 먼저 드리고 앞으로 마이크 드릴게요. 제가 먼저 이현 배우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아까 배우님들 세 분 모두 말씀하신 게 배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세 분 모두 본인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혹은 노력하지 않았던 순간인데 그런 것들을 깨달으셨던 순간들이 있는지 짧게나마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해서 그 답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의 난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도 한마디씩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줘요. 네. 이렇게 째려봐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 중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즐기고 또 이걸 왜 좋아하고 이 좋아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면밀히 보는 게 가장 좀 기분 좋은 저를 탐구하는 방법이고, 사실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어쩌면 저를 통계학적으로 너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를 병적으로 생각을 해봤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한 번은 이걸 한번 해보자 하고 했었던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입으로 말해봤었어요. 일어났다, 멍을 때린다, 양치질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양치질을 하고, 물을 마신다, 이건 보리차다 이러면서 진짜 근데 그게 너무 좋은 왜 웃으세요? 귀여워서 웃었어요. 너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한 이벤트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전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잠시 혼자, 그게 며칠이 됐든 잠깐 반나절이 됐든 잠시 그 사건을 소화시키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면밀히 보다 보면 조금 저를 그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되는 정도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죠? 요즘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을 진짜 정말 요즘 욕심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불편한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커져서 저를 쳐야 할 시기긴 해요. 저를 좀 이렇게 쳐서 이 욕심을 좀 버리고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너무 제 일을 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고 있어요. 네? 욕심이 생기는 건 좋죠. 좋아한다는 거니까.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플러스, 전 좋아하는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계속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고, 저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는 계속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부정적인 오히려 감정들, 그러니까 실패해 보는 거, 좌절해 보는 거, 아니면 아파 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지, 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를 마주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자신을 만났을 때 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늘 좋은 면만 나한테 있지 않구나.
나한테도 이렇게 더럽고 되게 치졸하고 비겁한 면이 있구나. 근데 이 상황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럼 이 상황이 오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덜 비겁해질 수 있는 방법을 난 선택할 수 있겠다 이제. 왜냐 나의 비겁한 여기까지를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제가 저의 그런 모습들을 대면할 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좋아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상황을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인간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거나, 그런 부분 봤는데도 야이씨 너 원래 그런 거야 뭐 다 족밥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그 있어요. 예, 녹화하신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은 좀 죄송해요.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의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친구들이 그런 걸 해줄 때가 있고 가족들이 해줄 때가 있고 전 배우자도 그런 걸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왔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오지 않게 아니면 덜 오게. 그리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조금 생기는구나. 근데 모든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물론 두려웠던 게 있는데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 드니까 저거 할 수 있는데 하면 하지. 근데 이렇게 되는 것들도 생기는 것 같고, 굳이 이런 생각들도 생기는 것 같고, 이 나이에 이런 것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엔 두려움이 뭔지 모르는 감정으로 그때는 막 부딪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걸 알아요. 내가 저거 두려워하고 있구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조금 이렇게 삐비대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가. 그런 게 생길 때 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을 볼 때도 선배님들이 저걸 해냈어? 나도 할 수 있지.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고민도 생각도 많은 사람이어서 머리에 이렇게 생각이 또아리를 트기 시작하면 막 걷잡을 수 없게 막 이렇게 막 쪼그라들어요. 제가 되게. 그래서 그거를 애초에 하기 전에 몸을 빨리 일으켜서 그걸 해버리려고 지금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은영 쌤이신 줄 알았어요. 네, 세미 씨는 어때요? 네. 저는 알아가는 중이고요. 좀 이때껏 좀 치열하게 사랑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 저를 알아가기 위해서 혹은 아니면 알아가는 방식이 치열하게 오늘을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나면 그 지나간 시간들 자리에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했는지가 명확하게 남더라고요. 만났던 사람을 보면서 그 거울이 된 나를 발견하고 헤어지고 나서의 어떤 나의 자신이 내가 증오하는 것들이 남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알아갔던 것 같고, 그런 게 아닐 때는 일상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약간 예스맨이기도 한데 그냥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제가 맛보고 먹어보고 체험해 봐야지만 저를 알 것 같아서 그 앞에 있는 것들도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느끼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셋은 좀 본인의 상태를 공유하기에 별로 겁을 내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본인의 아주 솔직한 상태와 솔직한 고민과 솔직한 감정들을 힘들지만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지는 것들이 저희 안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흘렸던 그 무수한 눈물의 밤이 지금 스쳐 지나가는데 어쨌든 다들 잘 견디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질문 하시겠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좀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홀로 떨어지고 싶을 때 아니면 영화 속에서 이런 배우님처럼 내가 정말 모든 게 싫고 사람이 싫고 할 때 현실 속에서 지금 현재 배우님들은 그럴 때 약간 그 아티스트로서 나중에 약간 수녀가 되고 수행한다 이런 건 약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의 상황 속에서 배우님들은 그럴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세미 씨부터 할까요? 뛰죠 뭐. 네, 저는 몸을 괴롭혀요. 뛰고 산에 가고 아니면 혼자 있고 싶을 때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온전히 저 혼자만의 사고에 갇혀 있거든요. 아니면 그 상대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뭔가 몸이 쓰이면서 생각의 정리가 되고 오로지 우리는 각자 혼자구나를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산에 가 있기도 하고 캠핑을 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혼술을 하기도 하고 네, 뭐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터는 편이에요. 저희 중에 유일하게 풀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여자입니다. Yes. 네, 달리기해보세요. 좋습니다. 여기는 화려해요. 42.19km를 이제 올해 완주했었죠. 올 초에.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도 혼자 갔다 오고요. 다이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다 청소도 해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저는 줄였으면 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당연히 있었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지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널브러져 있어요. 네, 복구가 안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한 3일을 막 침대에서 안 내려오면서 막 비비면서 막 이렇게 자고 있어요. 리모컨도 발로 막 집으려고 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3일쯤 되면 이렇게 조금 이제 배가 많이 고파지고 막 뭔가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일상을 조금씩 복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쯤부터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 나가진 않아요. 밥을 먹기 시작하죠. 잘 먹고 주변에 이제 청소를 조금 해요. 그리고 이불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을 조금씩 이제 복구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 유지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유지하려고 다시 아주 천천히 해요. 그걸 무리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리고 때로는 방치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망가고 싶으면 잠깐 피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는 일단 혼자 기도를 좀 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저는 반나절 이상 혼자 못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3일째 안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나절 이상 혼자 이 집 안에 잘 못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밖에 나가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산책을 해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진짜. 제가 잠깐 언니한테 나가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산책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전에 기도를 하고 집에 좀 있다가 나가서 좀 걷다가 이걸 다 하루에 하는 건데 이제 걷고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를 만나서 다 말해요. 내가 여기서 괴롭고 내가 너무 괴롭다. 그래서 연기를 잘하고 싶은데 연기가 잘 안 된다.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 이제 괜찮아지고 이제 주변에서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뭐지 찌꺼기를 이렇게 맑은 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넣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계속 차곡차곡 넣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들, 뭐 이제 팬들의 어떤 응원의 말들, 뭐 좋아하는 자연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칭찬들과 또 응원의 글들과 또 오늘 본 나의 자연과 이런 것들로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잠시 아니 아예 지난 일이 돼버리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얼른 훌훌 네. 그러게요. 혼자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셋의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둘 중에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 둘은 한두 사람한테 아주 찐득한 위로와 어떤 힘을 얻으면 일어나는 사람들이고 연희 씨는 똑같은 질문을 10명한테 해서 그 10명한테 다 받아야 그게 채워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본인들한테 맞는 방법을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나누면 그렇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이 좀 잘 맞으시는 편인지 본인을 탐색해 보시는 것도 이 방법이 주변 사람들은 좀 괴롭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원래 그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막 편안하게 하진 않아요. 조금은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영화 얘기를 조금 더 깊숙하게 저 스스로도 진행을 할 때 질문을 던지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저희가 친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편안한 분위기여서 그냥 농담하듯이 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이 GB가 난생 첫 GB가 아니시길 바래요. 누구든. 첫 GB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 계셨네요. 모든 집이가 이렇진 않아요. 네. 알았죠? 제가 원래는 굉장히 학구적인 분위기에서 농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편안하게 진행을 했으니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미 배우부터 끝인사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의 수다 시간에 함께 앉아 계시면서 괴롭지 않으셨기를 바라고요. 같이 앉아서 함께 대화를 듣는, 잘 들어주는 MBTI가 뭐죠? 그런 친구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절에고도로 만난 인연이 앞으로 쭉 우리 이현 배우와 함께 그리고 또 저희 넷과 함께 언젠가 또 인연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현 배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랄 큰 배우가 될 그런 친구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영화가 사실 극장에 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를 점점 많이 느끼게 돼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극장에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10월 2일이라는 날짜를 참 얘기하면서 누가 오실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자리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친구들과 저랑 이렇게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연휴 시간을 저희와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23년도의 추석 연휴가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화 재밌으셨으면은 영화 홍보 많이 해주세요. 요즘 영화관에 관객이 너무 없어서 슬픕니다. 영화 홍보 많이 해주시고 남은 연휴? 하루 남았죠? 네, 하루 남은 연휴도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 길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